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 한동훈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밤새 조금 기분 좋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예. 우리가 사우디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뭐 제목을 사우디가 36년에 복수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우디하고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겼다는 겁니다. 1대1로 비겼는 상태에서 승부차기를 해서 우리가 8강에 가는 그런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에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물어봤어요. 그거 양승태 씨 47개 모두 당신이 기소한 내용 모두 무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대법원이 수사 의뢰해서 한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동환 변호사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대법원이 수사 의뢰했다. 그러면 문재인, 김명수가 수사해 달라길래 문재인 검찰이었던 윤석열, 한동훈 콤비가 없는 혐의 47개를 만들어서 양승태를 조졌다? 이 얘기 아니야. 딱 그 얘기죠. 이건 뭐냐면요.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모했다. 범죄를 공모했어요.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자기 스스로 나는 범죄를 공모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누가 공모의 정범인가?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가 공모를 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것을 한동훈이가 자기 입으로 실토한 겁니다. 빼도 바꿀 수 없는 범죄의 실토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이 선배 그런 잘 이용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조갑재 선배가 올바른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양승태 47개 혐의가 무죄 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불법적 수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불법적 수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조갑재 선배께서 오래간만에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노원명 매일경제신문에 노원명 기자가 있습니다. 노원명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빨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참 안 됐다. 5년간인 긴 세월이다. 그는 5년을 290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보냈다. 무죄 확신과 명예회복 의지가 없었다면 스스로 무너져냈을 것이다. 그 5년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끝난 것도 아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고난의 리스는 다시 시작된다. 몇 년이 더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노년의 인생 10년과 바꿀 명예와 권력이 세상에 있는가? 엘리트로 사는 운명이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하다. 그런 분노를 겪는 사람들은 양 전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다.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과잉수사로 기소되고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모질게 들리겠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적 순환은 혼자 감내해낼 수밖에 없다. 인간은 각자 운명 앞에 그리고 신 앞에 홀로 서 있다.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겪어야 했고 그 와중에 사법부 권위는 무너졌으며 재판은 정치화됐다. 사법부는 심지어 문해지기까지 해서 재판 지원으로 국민이 골탕을 먹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농단이 실체가 없다고 한다. 큰 굿을 차렸는데 환자는 사색이 완연하고 무당은 도망갔다. 귀신은 본 사람도 없다.
사법농단 무죄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밤늦게까지 정치권 논평을 기다렸으나 여야 모두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로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기될 과잉 수사 책임론이 부담스럽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 책임론이 부담스럽다.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 해서 망한 구판을 책임도 묻지 않고 교훈도 없이 치워버릴 수는 없다. 한 위원장은 29일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은 대법원이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과 교감한 김명수 대법원이 그 사건을 의뢰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한국의 검사는 정권이 하명하면 무슨 죄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국의 검사는 정권이 하명하면 무슨 죄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시대의 거친 파도 앞에선 공무원 개인은 나약하다. 공무원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 면책될 권리도 없다. 한 위원장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동훈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개인도 문재인 정권의 하명수사 실행 책임자로서 응번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리의 크기로 보면 한 위원장이 느껴야 할 책임보다 윤석열의 책임이 더 크다. 윤 대통령은 그때는 정하지 않았다. 영웅만이 당신은 왜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았냐고 말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정하지 않았으나 훗날 문재인 시대의 무도함과 맞섰고 그 저항을 동력 삼아 결국 그 시대를 끝낸 장본인이 됐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 중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대에 분노했던 사람들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수사 책임자였는데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을 응징하려 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국민은 모순을 느끼면서도 그 길을 택했다. 정치는 그리고 역사는 논리하게 우선한다. 정치적 역사적 존재로서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리하고 갔으면 한다. 이 소모적이고 실체 없는 사건을 2심 3심까지 끌고 가는 것은 험한 일이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1심 무죄 선고에 대놓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없다.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종교를 국민에게 청하고 검찰은 조용히 그 뜻에 따랐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의 밑줄을 긋고 역사의 한 장을 넘겼으면 한다라고 하는 노원명 씨의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칼럼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 이제 한동훈이 그 다음에 윤석열 다 처벌하라는 겁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조중동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기소하여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조갑재 선배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고. 그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지금 여당 대표로 있으니까 지금은 기소를 할 수 없겠죠.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 한동훈의 그리고 윤석열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를 제가 좀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언제가 그 범죄의 시작인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법규를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법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입니다. 먼저 법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법 12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두 번째,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남을 억지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자, 형사소송법 249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자, 그런데 그것만인 게 아니에요. 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범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판례를 읽어드립니다. 위 헌법 규정은 바로 공소시효 진행이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이 재직 중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쫙 읽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한동훈과 윤석열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 제가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읽어드렸으니까. 자, 이제 법에 따라서 계산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언제 한동훈과 윤석열의 범죄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경향신문의 김원지 기자가 2019년 1월 24일 날 썼어요, 기사를.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 1월 24일 날 양승태가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24일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양승태 재본장이 2019년 1월 24일 구속됐다.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구속에 성공해요. 미수도 있어요. 미수. 자, 여기요. 미수 있어.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의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니까 두 건의 범죄가 있어요. 주범된 양승태를 구속한 구속 범죄가 있고 미수에 그친 범죄 두 개의 범죄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소시효 7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법에 있었잖아요. 자, 보여드립니다. 2019년 1월 14일 양승태가 구속됐어요. 구속에 성공했어요. 범죄에 성공했어. 박병대 고용하는 구속 미수야. 미수도 아까 해갔어. 미수도 처벌한다고 그랬죠? 미수도 처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28년 1월 23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2028년 1월 23일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또 보여드렸잖아요. 시효 정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느냐? 2020년 5월 9일 날 퇴임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헌법조문 보여드렸죠?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3개월 26일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따라서 2028년 1월 2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에 3년 3개월 26개월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2030년 9월 4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2030년 9월 4일까지 기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30년 9월 4일까지만 버티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이가 다음 대선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는 난리 났어요, 지금. 조선일보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몰입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또 공소시효가 또 정지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대통령 된 5년 후에서 3년 3개월 26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러면 거꾸로 윤석열도요, 아까 공범도 시효와 같이 정지된다고 했으니까 공범인 윤석열도 3년 3개월 26일 정지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동훈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공소시효는 정지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 둘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둘뿐만 아니라 문재인, 공모 공동정범인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은 참 불안할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오늘이 2월 1일이죠. 나흘 뒤에 또 하나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그거 이재용을 또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그때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검찰에.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그거 말도 안 되니까 기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복현이가 기소하자고 해서 억지로 우겨서 기소를 했어요. 어제
몇 개월 지난다니까에 위정이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2월 5일 날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마 2월 5일 날 1심 판결에 무죄가 나면 더욱더 윤석열, 한동훈은 곤란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소시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았죠? 대통령 나도 좋아할 거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동훈이가 대통령 된다? 오케이, 잘 됐어. 윤석열의 공소시효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주 이종윤 씨의 광고입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불법 사기탄에 당한 대통령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4.15 총선 3구 대선 및 87년 이후로 치러진 모든 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견 광고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께서 외부 기고를 하셨어요. 뭐냐면 민간의 주택 공급 부족을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메워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주택도시공사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칼럼을 쓰셨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간 주택은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부족한 거는 서울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서울의 사람들이 살기를 위해서 부족한 거지. 저 지방에 저 떨어진 곳에 변두리에 주택이 공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 변들이 멀리 떨어진데 분양도 안 되는데 저기 가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국가 부채 잔뜩 늘리면서 집만 잔뜩 줬어요. 그것도 잘 졌나? 철근 빼먹었다고 여러분 아시죠? 뭐 볼을 빼먹었다나? 자, 우리나라 뭐 삼성건설, 뭐 대림건설 무슨 뭐 많잖아요. 현대건설 그런 우리나라 건설사가 아파트 짓는 기술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없어져야 될 그 공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미안하지만 이한준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병들게 생겼습니다. 없애는 것이 필요 없는 기관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필요 없는 기관이 있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합니다. 역시 그 건설 관련 뉴스인데요. 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3월 말부터는 낡은 건물이 60%가 넘으면 재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낡은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 허용해 주느냐? 아니, 멀쩡한 건물 헐면 자원의 낭비 아니냐? 건축자재의 낭비 아니냐? 천만의 말씀. 건축자재의 낭비보다 더 큰 낭비는 시간과 공간의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플랜으로 봐서 헐고 다시 높게 그리고 좋게 질 수 있다. 그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재건축하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됩니다. 건축자재가 아까워서 시간을 낭비하고 공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노후화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하고 건설 전문가입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 논문 보셨죠? 논문 제목. 저는 그 부동산학 그 석사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도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 지금 일산에 있는 MBC 그 스튜디오 있죠? 일산에 있는 MBC 장안동의 MBC 스튜디오도 제가 MBC에서 건설기획 팀장 할 때 그거 제가 그 건립한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를, 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H공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의 재개발 하겠다면 무조건 용적을 높여줘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아까 노인요양시설도 부동산 대학원에 있는 원호들끼리 돈을 이렇게 모아서 충남 당진에 제가 건립한 경험이 있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덤, 노인에게도 바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주 요양원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요즘은 간첩이 전성시대입니다. 간첩 전성시대. 자, 이겁니다. 윤미향이 주최를 했어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전쟁하는 것도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냐?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항복하자. 그래서 김정은 만세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역시 윤미향답다. 역시 윤미향답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간첩 재판 안 받아요. 간첩 재판 받는 사람이 이제 판사가 물어봤어요. 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간첩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알아서 알아보세요. 판사 보고. 그리고 재판 받다가 나 바쁘니까 나간다고 나갔어요. 이게 대한민국 꼬라지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 자기가 무슨 이랬어요. 자기가 무슨 안보를 철저히 하고.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라가 이런 나라까지로 됐어요. 간첩이 재판 받다가 그냥 받기 싫다고 가버리고, 판사가 인적사항 물어보니까, 그거 알아서 당신들이 파악하세요. 이게, 그 다음에 국회에서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만세 부르자는 게 지금 이겁니다. 윤석열이 뭐 안보를 뭐 철저히 한다고? 뭘 철저히 해요, 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여줍니다. 좀 충격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차피 뭐 때가 됐다, 올 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텔레파시 칩을 이식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뇌에다가 이렇게 깊이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뇌파 측정기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참도깨비도 뇌파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면 여기서 전기가 나오고, 전기적 신호가 뇌파로 바뀌어서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 머리가 있고, 이 두피라고 그러죠. 뭐라 그럴까. 이 뇌는 뼈가 두꺼워요. 이렇게. 뼈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콕 이렇게 쑥 깊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뇌의 그 피부, 이 머리의 피부를 드러내고, 피부와 뼈 사이에 칩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뇌에서 나온 신호를 받아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컴퓨터도 움직일 수 있고, 핸드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지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못 움직이지만 생각만으로 TV 화면을 켤 수 있고, 핸드폰을 걸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그것까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손쉽게 바깥으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냐죠. 외부에서 이 뇌와 이 뼈와 피부 사이에, 머리 피부 사이에 집어넣던 칩에다가 거꾸로 신호를 넣어서 사람의 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행동을 실행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 머리에 심어놓은 칩에다가 반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조종이 되겠죠.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제 충청남도 충남 아산에서 그 내일로 미래로당 아산갑 예비 후보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그 정선민 씨이고요. 내일로 미래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선민 씨의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내일로 미래로당 아산갑 어제 출정식을 하신 정선민 씨고, 이쪽에 있는 분은 아산을 탕정입니다. 아산을에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예, 이는 정선민 씨고 최창원 씨입니다. 예, 최창원 씨는 머리가 이렇게 좀 짧죠. 지난번 그 용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가시면 하지만 이렇게 이 농악 이렇게 장구 치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이고요. 올라가서 연설까지 한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내일로 미래로당은 아산 지역에 어떤 신선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 아산에는 그 1당과 2당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출마를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산 시민들이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그 법이 무한정으로 현수막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래당의 선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아산 지역의 현수막을 개첩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도 그 부정선거를 막아내자,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런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게재했습니다. 지금 정선미 씨는 아산에서 현수막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수막엔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밤에 새벽 4시, 3시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의 현수막 내용을 보니까 진짜다. 지지한다.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좌측에 보는 예비후보에 등록한 아산갑 예비후보에 등록한 내일로 미래로당의 정선민 후보이고요. 우측은 이제 곧 아산을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최창원 대표이십니다. 자,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당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죄, 죄가 많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죄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집권하면 국민 생각을 뒷전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제 여당이고요.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당 대표가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당과 2당을 뽑아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합니다. 제3지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윤, 반이를 표방하는 그 정당들과 연대, 연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1당과 2당은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후원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려야 하는 그러한 나라 처지가 됐습니다. 내일로 미래로에 여러분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개인만 가능하고요.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세금으로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후원금으로 나라를 막아내야 한다, 살려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염치 없는 자에게는 시효가 없습니다. 밤샜습니다. 사우디에. 그리고 이겨서 기쁩니다.
전 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예. 사법농단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죄 없는 사람들을 무려 7년이나 괴롭혔다. 사기 탄핵 내란과 부정선거 내란으로 나라가 완전히 X판이다. 예. 김정은의 1차 목표는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좌파가 여야 합의쳐서 240석 이상을 먹는 것이다. 저는 이 김정은이가 절대 대한민국 선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전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진행하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개입할 거다라고 저는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들은 채 많지 합니다. 왜 그런 배포도 커요? 당연히 북한의 그 해킹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 선거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만 선거 보셨잖아요, 개표할 때. 자, 무슨 후보, 자, 보시죠. 머리 위에 들고. 자, 그 발을정자 칠판에 적어.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거 했잖아요. 우리는 못한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날,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을 빨리 인용해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한 수백 명이 모이실 것 같아요. 고교연합,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척결시민연대,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실 것입니다. 2월 7일, 오후 4시 반, 저녁 4시 반에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입니다. 많이 와서 가처분 인용하라 라고 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답답합니다.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일을 안 하고 딴청만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 단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